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우리의 독자적 대북 응징 능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게 됨으로써 미국의 전술 핵무기급에 버금가는 고위력의 파괴력을 갖춘 괴물 미사일도 가능해졌다. 한미 정상간 합의에 따라 군은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최대 1톤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에서 개발한 가공할 파괴력을 갖춘 벙커버스터보다 2에서 3배의 파괴력과 관통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미사일 전문가는 탄두 중량 2톤짜리 미사일은 마하 7에서 8가량의 속도로 목표물에 낙하하기 때문에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GBU-57 벙커버스터 폭탄보다 2에서 3배의 지하 관통력을 가질 것이라며 방사성 물질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전술핵무기급의 전략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 북한 지도부가 피신할 견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유사시 수도 평양을 버리고 백두산 인근 삼지연을 포함한 북부 지역의 지하시설에 숨어도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우리 군은 현무-2C를 비롯한 탄도미사일이 무거운 중량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군이 최근 시험 평가를 끝낸 현무-2C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800km에 달해 남부지방에 배치해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제한돼 위력에 한계가 있었다. 500kg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위력이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설을 비롯한 핵심 시설을 지하벙커에 구축해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심 표적을 실질적으로 타격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사거리 300, 500km의 현무미사일에 보다 큰 고체 추진 모터를 장착하고 연료통만 약간 기운다면 탄두 중량 2톤 규모의 고폭탄두 또는 관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앰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세축 체계에 속하는 대량 응징 보복 체계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KMPR은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을 할 경우 북한 지도부를 포함한 핵심 시설에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해 파괴하는 것으로 고강도 응징을 예고함으로써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로 어느 정도 공포의 균형을 이룬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재래식 무기 위력은 핵무기에 못 미치지만 군사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고도의 파괴력과 정밀도를 갖춘 재래식 무기를 대량 발사하면 핵공격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군의 관계자는 우리 독자적인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갖춰야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공세적 작전 개념에 따라 탄두 중량 2톤 규모의 탄도미사일은 향후 북핵 대응 세축 체계에서 핵심 전력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은 사실상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릴 기술 개발 가능성을 열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에 1톤 이상의 탄두를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할 경우 탄두 중량을 줄이기만 해도 사거리를 큰 폭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사실상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할 길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미사일 지침상 사거리 제한은 남을 것으로 보이지만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속도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명중 오차 10m, 현무 이씨의 비밀은 카나드와 GPS.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가 시험 발사한 국산 신형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C에는 공개되지 않은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었다. 이 미사일은 그동안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을 훌쩍 뛰어넘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자주 국방에 한 발 더 접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했던 서해안 안흥의 ADD 종합시험장 관제센터에서는 미사일의 발사에서 미사일 탄두가 해상 표적을 맞추는 장면을 실내 대형 화면을 통해 볼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공개된 일부 영상을 정밀 분석했다. 이날 현무-2C 발사의 동영상을 자세히 보면 발사가 해상의 선박에서 이루어졌다. 그동안 현무 미사일을 육상에서 발사해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미사일을 해상에서 발사한 이유는 충분한 사거리와 안전을 위해서였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2C는 사거리가 800km여서 안흥에서는 고각으로 발사해도 이어도 부근까지 날아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DD는 안흥에서 북서쪽으로 100km가량 떨어진 해상의 선박 위에서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450km를 날아 이어도 북쪽 60km 해상에 떨어졌다. 이스라엘도 지난 3월 해상에서 사거리가 400km인 탄도미사일 로라를 선박에서 시험 발사한 적이 있다. 이번 현무-2C는 2단 로켓을 장착해 단분리 실험도 함께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영상을 보면 미사일이 발사될 때는 1단 로켓과 탄두가 결합된 형태였지만 해상 표적에는 탄두만 떨어졌다. 따라서 이 미사일은 발사 후 1단 로켓이 추진력을 제공한 뒤 분리됐고 2단 로켓으로 탄두를 한 번 더 가속시켰다. 미사일 본체에서 분리된 1단 로켓이 육지에 떨어지면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아예 서해상으로 나와 선박 갑판에서 발사한 것이다. 군 당국은 민간 안전을 위해 시험 발사 전에 미사일이 비행하는 해상의 민간 선박을 소개했다. 이 미사일의 정확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도 영상으로 확인했다. 동영상을 보면 현무-2C 미사일은 450km를 비행한 뒤 해상에 설치된 주황색 사각형 표적 부표를 약간 비껴 떨어졌다. 표적 부표의 크기가 3에서 4m인 점을 감안하면 미사일의 명중오차는 10m 이내였다. 이는 ADD가 정한 명중오차 기준보다 훨씬 정확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정도 명중오차면 실전에선 북한의 지휘소는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고 지하 벙커에도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스커드-B 미사일은 300km 비행하는데 오차가 450m에서 1km여서 표적을 맞출 수가 없다. 현무-2C의 정확도가 높은 이유는 우선 군용 위성항법 장치를 장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도 신형인 스커드-ER에 상용 위성항법 장치를 장착해 오차가 190m로 향상시켰다. 그러나 현무-2C보다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 현무-2C의 정확도가 높은 또 다른 이유는 탄두에 부착된 카나드라는 보조날개 덕분이다. 이 카나드는 탄두를 표적에 정확하게 유도해준다. 북한이 지난 5월에 발사한 신형 스커드-ER에도 현무-2C와 유사한 카나드가 부착돼 있다. 현무-2C의 사거리 확장성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북한 지역 끝까지 타격이 가능하지만 2단 로켓을 보강하면 사거리를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적용하지 않았다.
현무-2C의 탄두 모양이 뾰족하다는 점이 말해준다. 미사일이 우주로 나갔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려면 탄두 끝이 둥근 모양이어야 공기 마찰열을 줄일 수 있다. 동영상을 보면 현무-2C의 이동 발사대는 새로운 모델이었다. 현무-2C가 입이보다 길어진 만큼 이동 발사대 차량도 커져 바퀴축이 5개고 바퀴가 10개였다. 기존의 현무-2B의 이동 발사대 차량은 4축 8륜형이다. 이번에 발사된 현무-2C 미사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제거하는 킬체인의 핵심 타격 수단이 될 전망이다. 북한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두기 때문에 백두산 인근 등 북한 후방 지역의 미사일 기지나 이동 발사대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또한 북한의 전쟁 지도부와 주요 군사시설, 핵시설 등을 골라서 정교하게 파괴할 수 있다. 앞으로 이번에 추가 시험 발사를 거쳐 내년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킬체인 수단으로 현무-2C를 포함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1000기 이상 확보할 전망이다. 여기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와 슬램 ER 500기를 더하면 강력한 킬체인 능력을 갖추게 된다. 타우러스는 F-15K 등 전투기에서 발사돼 500km를 비행한 뒤 표적을 3m 이내의 오차로 마친다. 여기에 26일 주한 미공군 F-16 전투기에 배치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제줌을 더하면 북한에 대한 전략적 타격력이 더 강력해진다. 주한미군 F-16에 1차적으로 10발 장착될 제줌은 최대 370km 거리에서 발사돼 3m의 명중오차로 표적을 타격한다. 문 대통령 최고 탄도 중량 갖춘 탄도미사일 성공 축하.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그런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것에 대해 축하 말씀드린다며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의 개발 성공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방과학연구소 대전본부 격려 방문 행사를 계기로 마련된 미사일 개발진들과의 간담회에서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800km의 탄도 중량을 2톤으로 늘린 신형 전략 탄도미사일 현무-4를 의미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무-2C와 비교해 4배가량의 탄두를 장착해 파괴력이 그만큼 크다. 지하 수십 미터 깊이에 있는 북한 핵심 시설과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 군의 새로운 전략 무기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충남 태안의 안흥 종합시험장을 찾아 현무-2C의 시험 발사 모습을 참관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서 극거대한 미사일이 바다 위에 떠있는 아주 조그만 보트를 정확하게 명중하는 성공의 모습을 보면서 연구원들이 다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봤다며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이어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면서 또 그 자리에서 대전연구소도 다음에 꼭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아주 기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의 국산화 성공도 함께 축하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개발에 성공해 KEFX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되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사실 AESA 레이더는 당초에 미국으로부터 F-35E 전투기를 도입할 때 일종의 절충 교역으로 그 기술까지 이전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에서 국외
이전을 철저히 금하고 있는 핵심 장비 기술이어서 미국 정부의 특별 승인 없이는 아예 원천적으로 해외 이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기술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차세대 항공기 전투기 사업도 상당 기간 표류할 것 같다는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보란듯이 그 AESA 레이더를 포함해서 4대 핵심 기술 모두를 성공적으로 지금 개발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덕분에 우리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그런 성과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연구라는 것은 우리 국방과학 연구뿐만 아니고 모든 과학의 연구 또는 기초 연구까지도 수많은 실패를 거듭해가면서 그 실패를 딛고 발전해가고 드디어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패가 용인되지 않으면 늘 금방금방 성공할 수 있는 단기 실적 과제에 매달리고 성공률이 90%가 넘는다.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보다 고도화해 나가는 그런 연구와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도 이 실패에 대해서 철저하게 용인하고 보호해주고 실패한 경험조차도 자산으로 삼아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꼭 좀 만들어주기 바란다며 다만 그게 실패가 다음을 위한 좋은 경험으로 그치지 않고 또 자칫 잘못하면 실패가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들을 좀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말 국방과학연구소의 성과가 눈부신데 우리의 이런 전략무기 또는 국방과학의 수준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고도의 비밀 보안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연구소 차원이든 또는 개인 차원이든 제대로 자랑하기가 어려운